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네. 경기도 하안동 주공아파트 음, 저기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랑 상계동의 주공아파트 14단지를 네. 좀 비교를 해보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고요. 어, 또 제가 이제 신정 내거리역에 네, 양천구 신정동이죠. 거기에 네.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고 예, 그 아파트도 지금 조합원 아파트예요. 네. 입주권을 매도를 한다 그러면 입주권은 1년 안에 전입을 빨리 안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좀 그게 궁금해서요. 거기를 좀 해도 괜찮을지. 네. 지금 피가 많이 붙어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피가 많이 붙었다. 어머니.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공 아파트의 비교와 이제 그 리브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광명이랑 저기 상계주공 14단지는 네네.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아직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신 거 아닙니까? 네네,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 기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저렴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거를 나중에 지금 바로는 팔질 못하니까 네. 예, 이게 좀 계속 그게 여기저기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투자로 지금 염두를 해두시는 게 광명 쪽이고요. 네, 네. 주공 아니, 아파트 네.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광명이나 상계 주공이나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단지 보고 계십니까? 광명은? 광명은 4단지, 6단지? 4단지, 6단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상계주공 상계 주공 14단지. 14단지. 예.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다고 하신 게 저기 양천구에 아니 그거는요. 조합원 아파트인데요. 네네. 예, 그거는 입주권이 내년 3월에 입주해요. 이건 보유하고 계신 거죠, 보유. 아니요, 저 보유 안 하고요. 저 다른데 조그마한 아파트 살고 있고, 요거 만약에 상계 주공이나 하안 주공을 안 하게 되면 네네. 여기 이제 그 신정 거기도 이제 조합원 아파트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매수를. 지금 이거 그럼 그 신정 아파트, 신정에 있는 아파트 그 호가가 얼마를 부르던가요? 근데 이 4억인데 피가 뭐 4억이래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거 다 투자로 생각하신 거지 않습니까? 투자로. 예, 투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이 얘기입니다. 신축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볼 것이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 좀 맞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많이 올랐어요. 왜 많이 올랐죠? 분양가 상한제. 예, 분양가 상한제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서울에 거의 없다 보니까 앞으로 네. 공급될 것도 계속 부족하고요. 그리고 네. 신축 아파트가 차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우리 광명 4단지나 6단지나 아니면 그 상계주공 14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그러니까 세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어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최선이 네. 뭐 상계나 아니면 중계나 아니면 광명 여기 쪽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게 있죠. 알고 가야 될 게. 네. 그러니까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재건축이 진행될지 리모델링이 진행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 아파트화가 되고 나면 분명히 인기를 끌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교통이 좀 부족하죠, 교통이. 교통은 이제 뭐 지하철 거기 또 그 철도인가 뭐 그게 이전하게 되면 지하철도 차량기지 생각을 해보고- 이전하고 나서 우체국 사거리 네. 쪽으로 1호선 네. 연장이 되고요, 1호선 연장. 네. 좀 장기적인 얘기예요, 장기적인 얘기. 네. 그러니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신다면 광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히나 그 광명의 그 주공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시장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여기 광명 같은 경우는 그저 하락으로 많이 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네, 네, 네. 그리고 상계도 마찬가지죠. 상계. 아, 네. 상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계 14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계 14단지가 이게 뭐 투자를 다시 고려해 볼 만큼의 어떤 그 여건은 아닌데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상계 14단지가 어디까지는 2종이고 어디까지는 3종이에요. 아. 이해 가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 단지 중에 5층짜리가 있어서 그런가요? 단지 중에 그 땅을 깔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아파트를 네, 깔고 있는 네, 토지. 네. 토지 중에 어느 일부분은 3종이고 어느 일부분은 2종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뭐 차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그 대립 소지는 있겠죠. 대립 의견의 소지.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어쨌든 간에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축을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의 신축을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아, 예, 예. 네. 그리고 재건축을 보신다면 지금 여기 세 개의 단지 중에 어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시는 곳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광명이나 아니면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메리트는 있지만 다만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중장기적인 투자인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장기적 투자. 네네. 중장기적 투자죠. 네. 이렇게 네.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시청자님. 근데 그 상계 네. 주공에 2종, 3종 있다고 하신 거는 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2종, 3종이라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재건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건축 예를 네.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매물들 중에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네네.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여기 있어도 로얄층이 있겠죠. 로얄층.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로얄층은 모르겠고 동별로 좀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 보이는 동이 있겠고요. 네.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동이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종의 땅도 있고 3종의 땅이 이게 섞인 곳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평형 배정이나 이런 것들 받을 때 그래도 좀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게 맞죠.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면 이게 그 2종, 3종 가지고 계신 분들이 3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가보시면 호가 자체가 조금 틀릴 거 아닙니까? 호가 자체가. 아, 3종이 더 높은가요? 3종이 더 높은 그 용도 지역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네네. 그럼 이게 2종과 3종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물론 그렇죠. 이건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면 나쁜 투자는 아니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시청자님.